안녕하세요, 닥터만TV입니다. 여러분, 드립백 커피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드립백 커피는 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드립백 커피 잘만 고르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드립백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백은 요즘 어디서든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트, 백화점, 요즘은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블루마운틴 커피가 마시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마트에 가셨을 때 이와 같은 커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드립백을 잘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커피를 고르실 때는 꼭 원재료 함량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바로 첫 번째는 C사의 블루마운틴 블렌드. 보통은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한글 표기사항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마운틴 10% 함유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M사의 블루마운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그렇네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 What the fuck? 다음은 D사의 블루마운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여기는 100%네요. 100%. good, very good. 아무래도 100%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은 더 비싸지겠죠. 하지만 블루마운틴은 세계 3대 커피로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커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0%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10%, 1%를 넣고 내가 블루마운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두 번째, 드립백을 잘 고르는 방법은 용량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드립백의 경우에는 4g, 7g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최소 한 10g 정도는 들어가줘야 제대로 된 커피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커피도 이제 우유처럼 제조 일자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커피 함량, 중량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신선한 커피가 아니라면은 맛있는 커피를 즐기시기가 어렵겠죠. 커피의 경우는 보통 2주가 지나게 되면은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 패치, 질소 충전,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산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트에서 구매해온 드립백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조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유통기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에서 마이너스 1년을 해주시면은 대략적인 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보통 개인 카페의 드립백들은 제조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로스팅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드립백을 구매하실 때에는 마트보다는 개인 카페 쪽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립백을 맛있게 내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립백의 목적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거죠. 그만큼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드립백과 뜨거운 물, so easy.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보통 정수기에서 온수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한 85도 정도가 됩니다. 드립백을 추출 시에는 조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88도에서 93도 사이가 좋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온도계 정도는 하나 별로 비싸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잔의 예열입니다. 드립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커피 추출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뜨거운 물로 꼭 잔에 미리 부어서 예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예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커피가 추출되었을 때 차가운 표면에 닿게 되어서 맛과 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뜨거운 물로 잔을 예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립백 맛있게 마시는 방법, 마지막 포인트는 물의 양 조절입니다. D사의 드립백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D사의 경우 1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서, 그리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따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잔에 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10g을 기준으로 해서 100ml에서 120ml 추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진한 커피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물을 조금 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연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물의 양을 좀 더 많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부으실 때는 먼저 뜸들이기 라는 과정을 통해 물을 부으셔야 되는데요, 커피 전체를 적셔 주신다는 느낌으로 물을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웬만하면은 필터 쪽보다는 커피만 적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뜸들이기를
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비유를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 쌀 만드실 때도 뜸을 들이죠.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커피 안에 있는 추출 성분들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뜸 들이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약 30초 정도가 지났으면은 이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핸드드립 내리실 때는 뭐 시계 방향으로 내려야 된다, 물줄기를 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드립백의 경우는 좀 편하게 그냥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잔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커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필터에 닿게 됩니다. 이 종이 필터의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잔으로 추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꿀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드립백을 뺄 때 안에 있는 물이 뜨거워서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양쪽에 날개를 접으시고 한쪽에 모아서 잡아주시면은 쉽게 이 뜨거운 드립백을 만지지 않고 바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냥 시음해 주시면 되겠죠. 커피를 마실 때에는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먼저 눈으로 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 향기를 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셔주시면 됩니다. great. 자, 혹시 커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던가 혹은 뭐 더 알고 싶은 점들을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